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동기전동기, 다른 말로 동기조상기라고 하죠. 예, V곡선 또는 V특성곡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동기전동기의 V곡선을 이해하려고 하면 엄격하게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에 동기발전기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R만의 회로, 요거 L만의 회로, 요거 C만의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R만의 회로를 우리는 횡축 반작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직류에서의 전기자 반작용과 같은 현상, 같은 맥락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방향과 요 방향이 교차예요.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화작용. 자, 이번에는 L만의 회로에서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계자로부터 나오는 자속의 방향은 요렇게거든요. 요렇게 방향인데 어디로부터? 요 전기자로부터 나오는 자속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감자 현상이 일어나서 기전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즉 뭐냐면 감자라는 건 자속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회로에서는 결국에 뭐가 된다? 전기자 반작용이 감자에 대한 형태로, 즉 감자가 된다라는 건, 자, 이 감자가 된다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감자 현상은 결국에 뭐를 의미해? 계자 전류의 감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계자 전류가 감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C의 회로에서는, 자, C는 당연히 요거 계자의 방향은 같아요. 얘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전기자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과 계자의 방향과 이렇게 일치해. 그러면 얘는 자속의 방향이 같으니까 증자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증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까? 바로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죠.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자 전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차시키는, 즉 편자작용과 편자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감자와 증자작용을 편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작용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직류기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교류기에서는 왜 요 작용이 의미가 없냐면, 직류기는 브러쉬라는 게 들어가서 정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브러쉬의 중성축이 틀어져 버리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질이 나쁜, 질 좋지 않은 정류작용에 의해서 불꽃 정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류에 아주 매끄러운 직류를 얻어낼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얘는 여기 그거잖아요. 여기 전기자잖아요. 전기자가 브러쉬로 연결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뭐다? 동기발전기고요. 자, 요 개념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동기전동기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회전 계자형으로 돼 있고, 요게 계자고, 자, 그리고 회전 계자형이 되고, 요 전기자가 코일, 요 전기자 코일 돼 있죠. 요 코일이, 전기자 코일이 고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자에다가 전원을 인가해. 그러면 뭐가 돼?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전동기입니다. 근데 이 동기전동기는 단점이 기동 토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기동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단점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동기전동기인데, 그러면 동기발전기에서의 발전기, 그리고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요게 뭐냐면 계자전류입니다. X축이 계자전류, 그리고 Y축이 전기자 전류. 요게 결국에 뭐냐면 부하전류가 되겠죠. 전동기 전류예요.
자, 얘는 계좌 전원이 별도로 있어요. 계좌 전원이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별도로 있어. 됐죠? 예, 그래서 이놈의 특성을 봤더니 뭐가 부하 전류가 커져. 그러면 부하 전류가 커진다라는 거는 예, 부하율이 그만큼 커져. 그러면 전동기에 그만큼 부하가 커질 때마다 그 그래프성이 이렇게 V 특성을 갖게 돼 있고요. V 특성을 이렇게 갖게 돼 있고, 자, 이렇게 갖게 돼 있고, 그 V 특성에서 전류가 가장 작은, 즉 부하 전류가 가장 작았을 때의 값이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에 특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는 R만의 회로가 되겠죠. 즉 이 상태가 R만의 회로의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 자, 요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 그러면 자, 계좌 전류 증가라는 건 자, 요거 계좌 전류 요걸 IF라고 할게요. 요 IF를 내가 증가를 시켜.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라는 건 결국에 뭐가 증가돼? 예, 자속이 증가되고 이거를 우리는 증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속이 증가되는 증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기억을 하라 그랬죠? 어떤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까? 전기자 반작용에서 예, 증자되는 계좌의 자속이 증가되는 반작용은 뭐다? C회로에서의 반작용이다라고 했죠? 바로 계좌 전류가 증가되면 C회로에서의 반작용 현상이 그대로 여기서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 구간에서는 뭐가 된다? C 소자 특성이 나오고 이 C 소자 특성은 결국에 어떤 특성과 같다? 예, 자속이 증가되는 거죠. 이거를 과여자. 즉 자속이 증가되는 형태인 증자 형태의 특성을 갖는다. 과여자 상태가 된다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 뭐를 계좌 전류를 감소시켜. 그러면 계좌 전류가 감소되면 자, 요 계좌 전류 IF가 감소가 되면 뭐가 자속이 감소가 되고 자속이 감소되면 감자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어디에서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결국에 뭐가 된다? 예, L회로에서는 전기자의 자속의 방향과 누구? 예, 계좌의 자속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좌의 자속이 감자 현상을 일으키죠. 그러면 계좌의 자속이 감자 현상을 일으키는 회로는 뭐다? L의 회로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러면 그 회로가 그대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L 소자의 회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상태는 감자 현상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종여자라고 합니다. 부종여자. 그러면 자, 봐봐요. 만약에 이 동기전동기, 이걸 다른 말로 동기조상기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계통이 있어요. 대사 그릴까요? 이러한 부하 계통이 있고요. 계통이 있고 자, 여기가 수용가라고 할게요. 이 수용가가 만약에 예, 전동기를 많이 써. 그러면 L 부하 증가야. L 증가. 자, L이 증가되면 결국에 뭐다? 역률이 안 좋아져요. 역률은 일종의 전기적 효율이죠? 효율이 감소해. 그러면 얘를 예,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집어 넣어도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니라 동기조상기가 있어. 여기에 예, 동기조상기를 운영을 해. 동기조상기, 동기전동기예요. 조상기를 운영을 하면 만약에 얘가 L이 커졌어. 부하가 갑자기 L이 커졌어. 전동기를 많이 연결해서. 그러면 결국에 뭐가 돼? 이 동기조상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 그러면 뭐가 돼? 과여자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진상운전을 하는 거예요. 동기조상기가. 진상운전을 해서 얘를 보상해줘. 또는 저희가 시송전을 할 때. 시송전.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또는 우리가 시송전을 한다라고 할게요. 시송전. 자, 시송전을 해. 그럼 시송전이라는 건 뭐야? 자, 시운전이 뭡니까? 시운전.
자동차를 처음에 시동을 걸어서 얘가 제대로 시동이 걸리는지 뭐 잡음은 없는지 아니면 운행을 할 때 뭔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예, 이런 시송전을 하듯이 시운전을 하듯이 시송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송전을 할 때 우리의 선로는 뭐가 많습니까? 예, 무부하 상태죠. 무부하 상태에서 송전을 해야 되니까 무부하 상태에서는 L은 적고요. L은 거의 없고 뭐가 많다? 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가 많으면 결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여자 현상에 의하여 발전기에 증자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증자작용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된다? 발전기가 기전력이 커지고 또 기전력이 커지고 또 기전력이 커져요. 선로를 개통 즉 선로를 에너지가 진행할 때마다 결국엔 뭐가 돼? C가 계속 커지겠죠. 아니 선로가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여기가 지면이고 여기서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쭉 에너지가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에 C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발전기 쪽에 대한 C가 계속 증가하니까 발전기 쪽에 증자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러한 자기여자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에는 뭐가? 발전기가 가열되겠죠. 그리고 소선될 수도 있겠죠. 전압이 커지니까. 예, 그래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동기조상기를 어디로? 요 L소자로 운전을 해. 그래서 시송전할 때 L소자로 얘를 돌려놓고 시송전을 하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예, C에 의한 자기여자 현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된다? 예,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역이용해 가지고서 잘 활용을 하면 그게 결국엔 뭐가 된다? 수용가 또는 시송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L과 C에 대한 문제점들, 즉 역률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이렇게 과전압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미연에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예, 그런 역할로서 동기조상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조상기도 설비 용량이라는 게 별도로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기전동기는 전동기로서의 역할로는 좀 꽝이야. 근데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BLDC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영구자석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개를 회전 자개를 집어넣어. 또는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어? 예, 얘를 영구자석으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스태핑 직류를 집어넣어. 순차적으로 회전될 수 있는 직류를 순차적으로 극성이 바뀌는 직류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뭐가 된다? 그것이 BLDC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영구자석이 되면 요 전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브러쉬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BLDC라고 하는 형태의 최초의 모델링이 이러한 동기 전동기에 대한 형태가 되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DC 전원과 접목이 돼서 그 안에 이제 IC 회로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스태핑 해야 되겠죠. 스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회전될 수 있는 자개의 형태를 스텝을 주듯이 줘야 되기 때문에 IC 회로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놈에 의해서 결국엔 뭐가 된다? 예, 회전되는 전동기가 발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이 자체로는 전동기의 역할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동기 조상기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BLDC라고 하는 전동기의 태초가 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형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있죠. 좀 즐겁게 알 수 있는 내용들, 예, 그런 걸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